나이 들수록 고집을 버려라.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며 변화한다. 그러나 그 변화가 언제나 지혜와 여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자기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며 주변과 거리를 만든다. 또 어떤 이는 노년에도 겸손과 성찰을 잃지 않아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은 사람으로 존경받는다. 무엇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가? 바로 고집을 버리고 마음을 다스리려는 태도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게 된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들 역시 시대에 맞게 살아간다. 과거에 통하던 방식이 오늘날에도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대화는 막히고 관계는 멀어진다. 결국 외로움이 깊어지고 마음은 점점 굳어버린다. 정약용은 평생 학문과 정치, 실천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깊이 성찰했다. 그는 고집을 버리고 겸손과 성찰을 쌓아야 진정한 기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은 덕이라도 꾸준히 실천해야 산처럼 쌓이고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인생의 근본이라 강조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옛말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는 경향을 가진다. 오랜 습관은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변화를 거부하게 만든다. 이렇게 굳어진 고집은 스스로를 지켜주는 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 사이의 거리를 넓히는 벽이 된다. 고집이 깊어질수록 대화는 줄어들고 갈등은 잦아지며 외로움은 깊어진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고집을 붙잡고 있는가? 그 고집이 당신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가두는가? 가족과의 갈등은 특히 자주 나타난다. 우리도 작은 일로 가족과 마음을 닫아본 경험이 있지 않은가? 식탁에서 반찬을 어떻게 놓을지, 청소를 어떤 순서로 할지 같은 사소한 문제도 갈등의 불씨가 된다. 부모가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면 자식은 답답해하고 자식이 반발하면 결국 다툼이 된다. 당신은 이런 순간에 한 발 물러서 본 적이 있는가? 작은 양보가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된다. 다산 정약용은 흠흠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품은 겸손과 성찰에서 나온다. 우리는 이 말을 단순한 훈계로만 듣지 말아야 한다. 삶의 깊이라는 것은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내가 항상 옳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 당신은 오늘이라도 멈추어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라. 그것이 기품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은퇴한 한 아버지가 여전히 집안일을 자신의 기준대로 하려 했다. 그는 자식에게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거다라고 말했지만 자식은 불편해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가 내 방식대로 해도 괜찮다고 말했을 때 자식은 오히려 존경심과 고마움을 느꼈다. 우리도 알지 않는가? 단 한 번의 작은 양보가 오랜 갈등을 풀어낸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에서 이 한마디를 건네야 하는가? 고집을 버리는 것은 성격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체면과 자존심이 강해지지만 그 껍질을 깨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갈등이 생길 때 한 발 물러서서 나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우리는 결국 고집이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은 오늘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집은 강물이 흐르지 못하게 막는 돌과 같다. 돌이 많아질수록 강물은 길을 잃는다. 그러나 강물은 돌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다. 그저 바위를 돌아 흐른다. 시간이 지나면 돌은 둥그러지고 강물은 새로운 길을 만든다. 우리는 모두 강물처럼 흐르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당신은 지금 돌에 막혀 멈추고 있는가? 아니면 길을 찾아 흐르고 있는가? 이웃 간 다툼도 마찬가지다. 마당 청소, 주차, 작은 소음 같은 문제로 고성이 오가곤 한다. 그러나 누군가 먼저 고집을 내려놓고 한 발 양보하면 싸움은 풀린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보하는 사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지혜를 얻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도 경험했지 않은가? 먼저 양보했을 때 오히려 더 강해진 자신을. 당신은 이제 그 선택을 해야 한다. 고집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주장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때는 말하되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다.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고립되지만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얻고 평온을 얻는다. 우리는 때로는 물러섬이 더 큰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이미 안다. 그러니 당신은 그 길을 택하라. 정약용의 가르침은 오늘의 우리에게 여전히 울림을 준다. 겸손과 성찰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구체적 실천이다. 작은 양보 하나, 짧은 경청, 웃으며 건네는 한마디가 모두 고집을 내려놓는 시작이다. 그것을 꾸준히 반복할 때 노년의 삶은 단단하고 평온해진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내려놓겠는가?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답할 때 삶은 더 깊어진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큰 성취가 아니다. 하루의 작은 행동, 사소한 배려, 짧은 말 한마디가 쌓여 인생의 무게를 결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이런 사소한 행동을 가볍게 여긴다.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거나 나이 들었는데 뭘 더 하겠나라며 무심히 지나친다. 그러나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쌓이면 삶은 메말라가고 관계는 서서히 갈라진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벌어지는 작은 풍경을 떠올려 보라. 누군가는 음식 준비를 도우며 고마움을 전하지만 또 다른 이는 원래 내가 할 일이잖아라며 무심히 말한다. 작은 고마움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관계를 단단하게 하지만 작은 무시는 상처를 남긴다. 우리도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지 않은가? 당신은 그때 어떤 선택을 했는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가? 아니면 무심히 흘려보냈는가? 다산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덕은 작아도 쌓이면 산이 된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일상의 작은 배려, 짧은 인사, 사소한 양보 같은 행동이 결국 한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는 뜻이다. 산이 돌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듯 덕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작은 덕이 매일 반복되어야만 산처럼 쌓인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 당장 큰일을 하려 하기보다 눈앞에 작은 행동 하나부터 쌓아야 한다.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평생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살았다. 길에서 마주치면 먼저 웃으며 안부를 묻고 무거운 짐을 보면 함께 들어주었다. 젊을 때는 이런 행동이 별것 아니라고 여긴 이도 많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을 존경하고 따랐다. 그가 쌓아 올린 것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작은 배려의 꾸준한 실천이었다. 우리도 잘 알지 않는가? 결국 존경은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 나온다는 것을. 노년이 되면 체력이 줄어들어 새로운 도전을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덕을 쌓는 일은 나이와 무관하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일이다. 자식에게 먼저 경청하는 태도,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짧은 연락, 이웃에게 전하는 작은 친절이 모두 덕을 쌓는 과정이다. 당신은 오늘 하루 이런 작은 선택 중 무엇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작은 덕의 힘은 강력하다.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덕도 작은 행동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든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분명히 드러난다. 사람들은 꾸준한 배려를 보고 신뢰하며 결국 존경으로 보답한다. 덕을 쌓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이웃과 가족이 모인다. 그 관계가 노년의 평온을 지탱한다. 우리는 모두 작은 행동의 가치를 알고 있다. 그러나 알면서도 놓칠 때가 많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잊지 말고 실천하라. 비유를 들어보자.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햇빛을 받고 바람을 견디며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는다. 작은 성장의 반복이 모여 울창한 숲이 된다. 덕도 마찬가지다. 하루의 작은 배려가 쌓여 한 사람의 인격을 숲처럼 풍성하게 만든다. 당신이 오늘 건네는 작은 친절이 내일은 누군가의 평생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정약용이 강조했듯 덕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차곡차곡 쌓인다. 그것이 결국 산이 되고 그 산이 당신의 인생을 지탱한다. 큰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작은 친절, 작은 양보, 작은 인내가 반복되면 된다. 우리는 결국 삶이 이런 작은 조각들의 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당신도 지금부터 그 조각을 모아라. 그것이 곧 당신의 산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감정에 휘둘려 후회한 순간을 기억한다. 작은 분노에 사로잡혀 관계를 깨뜨린 적도 있고, 욕심에 끌려 평온을 잃은 적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다. 몸은 약해져도 마음이 평온하면 삶은 단단해진다. 손주와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아이가 장난으로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 수 있다. 그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큰 소리가 나오고
아이는 상처를 받는다. 그러나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히 말을 건네면 결과는 달라진다.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진다. 그러니 당신은 순간의 화를 다스려라. 그것이 사랑을 지키는 길이다. 다산 정약용은 흠흠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 전체를 세우는 기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필요하듯 인생을 지탱하는 힘은 마음 다스림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기초가 부실하면 집은 무너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인생도 흔들린다. 그러므로 당신은 무엇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현대 사회의 사례를 보자. 은퇴 후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던 한 노인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10분씩 호흡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었으나 몇 달이 지나자 달라졌다. 작은 일에 화내지 않고 가족의 말에 귀 기울이며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삶 전체를 바꿔놓은 것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일이 아니다. 기쁨이 지나쳐도 들뜨지 않고 슬픔이 깊어도 무너지지 않으며 분노가 올라와도 스스로 가라앉힐 수 있는 힘이다. 이 힘이 있을 때 노년은 평온하다. 우리는 모두 감정에 흔들려 실수한 기억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마음을 다스려라. 그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조건이다. 마음은 호수와 같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바람이 멎으면 다시 잔잔해진다. 그러나 바닥에 진흙이 많으면 작은 바람에도 흙탕물이 이는 법이다. 마음속에 고집과 욕심이 쌓이면 사소한 일에도 흔들린다. 반대로 성찰과 절제가 쌓이면 큰 풍파에도 금세 잔잔해진다. 그러니 당신은 마음의 진흙을 덜어내라. 그래야 호수가 맑음을 지킬 수 있다. 심리학에서도 자기 통제와 감정 조절 능력이 행복과 직결된다고 말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은 건강을 지키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며 삶을 안정시킨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렇기에 당신은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시작하라. 노년의 품격은 업적이나 지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마음을 어떻게 다스렸는가에 달려 있다. 욕심을 줄이고 분노를 조절하며 감사와 평온을 키우는 습관이 노년을 빛나게 한다. 우리는 마지막에 남는 것이 마음뿐임을 깨닫는다. 그러니 당신은 오늘 그 마음을 가꾸어라. 그것이 평온한 노년의 길이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한 길로 이어진다. 고집을 버리라는 말은 겸손과 성찰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이고, 작은 덕을 쌓으라는 가르침은 꾸준한 실천이 인생을 단단히 세운다는 의미이며,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은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우리는 살아가며 고집 때문에 관계를 잃기도 하고 작은 배려를 소홀히 해 후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작은 양보 하나, 짧은 친절 하나가 삶을 바꾸는 순간도 경험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매일의 선택이다. 당신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고집을 붙들고 외로움 속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양보와 배려, 마음 다스림을 통해 평온으로 나아갈 것인가? 노년의 삶은 마무리가 아니라 완성의 과정이다. 당신은 지금부터라도 고집을 내려놓아라. 작은 덕을 꾸준히 쌓아라.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려라. 그때 삶은 더욱 깊어지고 관계는 단단해지며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